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선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 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무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그 요즘은 개를 위한 용품들도 굉장히 네, 다양하게 엄청 나오고 많죠. 네. 고양이 용품도 다양하게 나오고. 아, 맞다. 집사님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그 용품들 어디서 사세요? 네, 일단 많이 안 사고요. 아, 맞다. 학범 대표는 뭔가 선물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일단은 많이 안 해주고 있고 더 해줘야 되는데. 아, 나쁜 집사님? 어릴 때는 잘 갖고 놀았는데 요즘에는 네. 잘 안 갖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펫박람회 같은 데 가서 살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살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요즘 그 왜 뭐 일반적으로 저 사람들 쇼핑도 그렇지만 네. 사실 하다 보면은 굉장히 요령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많은 제품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 게 그렇죠.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 반려인들의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쇼핑 패턴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일반 분들도 요즘에 국내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제품들도 네. 해외 직구로 더 싸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요즘 해외 네. 직구 그냥 다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도 워낙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배송은 좀 많이 걸리지만, 걸리더라도, 예. 그리고 이거 해외 직구가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그걸 또 대행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회사들도 있고 해외 직구가 맞습니다. 많은데 이 반려동물 용품에 대해서도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 동물용 의약품도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동물용 의약품의 해외 직구는 근데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구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엄연한 불법이에요. 근데 잠깐만, 그냥 영양제 수준이 아니고 약을요. 네. 약이요? 그 네. 우리 왜 보통 일반적으로 영양제 같은 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도 사요. 근데 약은 사실 그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할 수도 있고 일단 불법인 게 가장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불법. 네, 심장사상충 예방약, 뭐 내외부 기생충 구축약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요? 이게 글로벌 회사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유통해서 파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그 본사 있는 국가에서 사면 더 싸니까 이거를 그렇게 지금 해외 직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불법인 것도 문제지만 이게 무허가 제품, 뭔가 반려동물용 무허가 제품이 막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단점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반려동물 무허가 의약품, 의약외품 금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어요. 국민 생각함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1위로 나온 게 뭐냐면 수입 직구 관련 규제를 강화해서 무분별한 무허가 제품의 수입 판매 행위를 처벌해야 된다가 5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가 29%인데요. 격차가 있잖아요. 2위가 이제 뭐 SNS 이런 걸 통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아무리 홍보를 강화해봤자 실제 단속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네. 예, 좀 놀랐고요. 설사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럼요. 예, 약은 사실 전문성이 강한 분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 이게 동물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라는 생각도 그런 건 들고. 아니고 예. 이제 그 대부분은 가격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이라도 싼 거를 싸게 구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소비자로서 저는 싸게 사고 싶어하는 욕구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또 하나- 그러면은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고 싶은데 국내에 없는 약이에요. 회사 해외 직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하나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요걸 조금 더 어떻게 싸게 써요. 사볼까? 네. 후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검역 당국에서 공항이나 항만에서 이거를 아, 맞다. 걸리겠다. 네,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단속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수조사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못하죠. 해외에서 오는 택배를 다 뜯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창고들이 쭉 있는데 주요한 뭐 DHL 같은 그런 창고들이 쭉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 검역하시는 검역관이 가서 다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제품을 찍어줘서 이런 거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물용 의약품을 불법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게 단속에 걸려서 압수당하면 아 이번에 운 나빴네 또 주문하세요. 이런 수준이거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걸려서 압수를 당했는데 또 주문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이게 운이 나빴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처벌 단속 같은 거 안 받아요? 이게 문제가
일단 단속 자체가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처벌받을 일, 걸릴 일이 별로 없고요. 두 아. 번째는 이게 문제가 이건데 구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요. 판 사람만 걸리게 돼 있거든요. 불법으로. 그래서 해외 직구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사와서 이걸 다시 여기서 국내 다른 소비자들한테 자기 블로그나 카페 통해서 파는 거 이런 분들은 실제 처벌을 받는데요. 단순하게 우리 집 반려동물을 위해서 뭐 몇 개 샀다 이런 걸로 걸리더라도 제품 압수만 당하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 유혹을 끊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요 일단 네. 딱 들었을 때 뭐 불법 구매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많은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비싸게 어차피 파니까 네, 똑같은 너무 건데.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 그러니까요. 사람 마음이 계속 그리고 이 약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면은 네. 그냥 한꺼번에 해외에서 직구라는 게 더 저렴합니다. 네.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됐나요? 라고 음. 항변을 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몇천 원, 몇만 원 싸게 제품을 계속 구입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결국에 피해가 소비자분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네. 이 정식으로 해외 동물용 의약품을 갖고 오려면 국내에 수입하는 업체가 해외에 나가서 좋은 제품을 찾아야 되고요. 그렇죠. 이거 국내에도 이거 좀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사와 계약을 해야 되고요. 운송을 해서 갖고 와야 되고 운송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국내에 갖고 와서 판매하려면 국내 그 당국에다가 이 품목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비용이 들고 통관비 들어가죠. 이런 1차적인 비용이 들고요. 이렇게 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없던 제품을 갖고 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홍보비 해야 되죠. 교육해야 되죠. 또 영업해야 되죠.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좋은 제품을 국내에 딱 소개를 했는데 이거를 쫙 이제 제품이 좀 유명해져요.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이제 해외 직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제품을 국내에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력의 결실을 못 맺는 게 하나 단점이고 또 하나는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같은 약인데 왜 비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외 직구한 것과 정식 과정을 통해서 온 정식 제품을 단순하게 가격 비교라는 이게 잘못된 행위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입 회사와 동물병원 수의사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비싸다고 욕만 먹는 거죠. 너 사기꾼이야?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점점 해외에 좋은 제품을 갖고 들여올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어차피 조금 풀리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직구해버리면 직구해버리고 사기꾼 소리만 들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좋은 해외 제품을 국내에 갖고 들어오는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국내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만날 가능성이 점점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해외 직구하는 게 내가 지금 먹일 우리 강아지 고양이한테 먹일 약을 싸게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좀 큰 시각에서 점점 우리나라에 좋은 제품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는 차원에서 이게 역행하는 행위들이거든요. 네. 그런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대가를, 이루어져야 그렇죠.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입으로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네.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닌 경우가 너무 맞아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이 사건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전공 서적이 비싸다 보니까 다 제보네요. 제본하고 뭐 요즘 애들은 이제 PDF로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싸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출판사에서 적자를 보니까 책을 새로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최종적인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거죠. 왜냐하면 10몇 년 전 책, 20몇 년 전 책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개정판이 사실 안 계속 나오는 나와줘야 거예요. 안 되거든요. 나와요. 근데 출판사가 안 적자를 나오는 보니까 거예요. 만들 필요가 없고 저자와 사인을 해서 이게 돈 주고 이거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적자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는 거랑 똑같은 이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네. 확 와닿긴 하네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동물용 의약품만 얘기 드렸지만 이 동물과 관련된 그 분류가 제품 분류가 동물용 의약품이 있고요, 의약 외품이 있고요, 사료가 있어요. 의약 외품은 뭐 약용 샴푸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료는 뭐냐면 말은 사료지만 실제 사료 말고 뭐 영양제, 보조제 같은 것도 의약품, 의약외품은 아닌 것들은 다 사료로 등록해서 팔게 되어 있거든요. 큰 분류가 의약품, 의약외품, 사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해외에서 수입하는 영양제, 보조제, 그러니까 사료로 등록된 것들 중에서도 특정 성분이
이 지정 검역물로 지정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들은 검역해야 된다. 반드시. 주로 네. 축산물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걸리는 영양제 보조제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해외 직구하시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거는 의약품 아니니까 괜찮게라고 사는 것들 중에서도 사실 지정 검역물로 지정되어 있는 영양제 보조제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도 잘못해서 구입하다가는 검역 당국에 의해서 이제 압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식으로 국내에 총판사가 있어서 수입 과정을 거쳐서 유통이 되는 제품들은 웬만하면 해외 직구를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우리 그 반려인이건 반려인이 아니건 간에 동물을 바라보는 의식 수준이 개선돼야 됩니다라고 네.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굉장히 편협하게 그냥 동물을 생명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를 더 배웠네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켜 가지고요. 눈앞의 이익만 보고 내 아이를 그냥 조금 저렴하게 키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다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반려동물들한테까지 우리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그렇죠.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제가.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설문 결과가 이게 1위로 뽑혔잖아요. 네. 처벌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세울 텐데 이 대책이 단순히 뭐 단속 인력을 늘려서 처벌을 더 강화하고 뭐 조항을 만들어서 벌금을 많이 때리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요. 플러스해서 어쨌든 이 직구하시는 이유가 있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의약품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직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식 유통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라도 제품이라도 보호자분들의 부담을, 소비자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는지 이걸 같이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구매하면서도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 정부에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내가 하는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 그게 의외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에 내가 동참하고 있었구나. 네. 일단 이 오늘 위클리 베이스를 함께 시청하신 분들은 저도 부끄럽지만 하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한 번 더 살포시 생각을 발 한 번만 좀 빼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역지사지잖아요. 내가 어떤 노동을 제공하면은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바라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불하고 사는 그런 문화가 성숙한 문화가 아닐까. 그리고 반려동물과의 문화 속에서도 그 부분은 반드시 정착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